사회위원회 활동가 이주희 민변 노동희 변호사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승열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문 앞에 있었던 쌍차 분향소의 폭력 사태를 보면서 아마 대한민국 경찰이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이 경찰이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날 이렇게 폭력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국가 권력의 한 축인 경찰이 본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면담을 통해서 이후에 노동자들을 대하는 국가 권력의 한 축인 경찰의 태도의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쌍차 분향소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질러진 폭력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극우 세력은 쌍용차 대화면 분향소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멈추고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경찰은 책무를 다하라. 고 김주중 쌍용차 지부 조합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일째인 오늘 우리는 지난 7월 3일 대한문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대한 극우 세력이 자행한 반인권적 폭력들을 고발하고 이를 묵인 방조한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것이 함께 살자고 외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쌍용차 노동자들과 더불어 공정과 인권의 가치를 다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한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우린 30번째 세계를 잃었다.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사는 길을 가자며 싸운 사람, 그 과정에서 쌍용차 자본과 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던 사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낙인과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맞서는 진정한 명예와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 고 김주중 조합원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우리는 원치 않았던 이유로 영원히 작별하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떠나야만 했던 그 고통에 쌍용차 자본과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웃만을 위해 노동자를 부품 취급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어렵게 맺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쌍용차 자본에게, 그리고 이런 기업의 행태를 제어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살인적인 진압과 함께 되려 국가 손해배 청구로 고통을 더한 국가에게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는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며 자본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의무를 다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연대의 공간이자 상실과 슬픔을 그 다짐과 실천으로 치유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모욕과 폭력, 반인권적 혐오를 멈춰라.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대한문 앞은 극우 세력의 모욕과 폭력 행위를 온몸으로 견뎌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극우 세력은 참기 힘든 고음의 스피커로 시체팔이 꺼져라, 분신하라 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망각한 폭언을 반복하며 외쳤다. 식수도 식사도 안 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다며 감금한 채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해댔으며 2,000번을 들려주겠노라 공언한 군가와 혐오가 가득한 곡들을 고출력 스피커로 쉴 새 없이 틀어댔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폭언과 폭력 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다. 이들의 반인권적인 공격은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추모와 연대를 위해 모여든 시민들에게도 예의 없이 쏟아졌다. 아주 낯익은 상황이다.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참사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세월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차별에 저항하며 다른 세상을 외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어김없이 쏟아지던 혐오와 폭력에 다름없다. 다른 이의 인간다운 삶을 부정하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어떻게 존중받아야 할 신념과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겠는가. 다른 이의 추모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과 함께 진행하는 집회에 어떻게 권리의 존중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는 지난 3일과 4일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들이
극우 세력의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대표로 고소 의사를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은 인권 침해를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 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양측을 분리시키는 경계만 유지했다. 분향소 이동 후 극우단체의 집회는 여전히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욕설과 행동은 범죄 행위와 혐오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찰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를 형식을 핑계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집회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여러 집회가 동시에 개최될 때에도 각각의 집회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집회와 관련한 경찰력의 행사는 해악으로부터 집회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된 경우 경찰은 관련 위험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물며 추모 행위는 일반적인 집회보다 법적으로 더욱 강한 보호를 요한다. 따라서 법 집행 공무원들은 평화적 추모와 집회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촉진할 자신의 적극적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완수하지 못한 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오는 14일 대한문화 분향소 맞은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경찰이 이제라도 시민의 권리 보장과 제대로 된 안전과 질서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이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은 저희 참가자들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함께, 이렇게 두 가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한문에서 외친다. 공장으로 가는 길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함께. 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고 기자 여러분의 취재 감사드립니다.